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토리서치의 윤성학이라고 합니다. 맡은 업무는 컨설팅과 프리세일즈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제목이 거창합니다. 더 하이퍼 커넥티비티 클라우드라고 했고, 초연결망을 지원하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 아토리서치는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로 대변이 되고 있는 SDN과 NFV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벤더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네트워크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뎁스 있는 기술보다는 개념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토리서치는 어떻게 보면 제품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기보다도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 병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가장 가운데에 있는 SDDC, 클라우드로 대변이 되고 있는 SDDC에 해당하는 저희 아톰, 오늘 소개해드릴 아톰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왼쪽에,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SD-LAN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용자라든지 호스트 단에서 뭔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이 부분도 SDN이나 NFV를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뭔가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는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자체 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는 IT 인프라하고 사용하는 데이터에서 거리가 굉장히 먼 서비스거든요. 그럼 거기 중간에 해당하는 WAN 구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해당하는 SD-WAN에 대해서 저희 아토리서치는 자체 기술력과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근래에 수주를 했고 솔루션을 공급했던 커스터머 고객사들입니다. H금융 그룹사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을 하셨고요.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SDN, NFV 솔루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가시성이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인프라들이 가상화가 되어 있고 이런 가상화된 자원들이 물리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트래픽 플로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사실은 가시성 있게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표출할 수 있는 저희 가시성 있는 솔루션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K증권 기관사라고 해서 여의도에 있는 증권기관에서는 가장 상위단에 있는 기관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픈스택으로 IaaS를 구축을 하셨고 여기는 또 파스 플랫폼까지 올려서 R&D에 특화가 되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네트워킹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L그룹사 다 아시면 들으시면 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픈스택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저희가 이런 고객사들을 잘 확보를 했고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들으시면 아시는 큰 기관들이나 엔터프라이즈이시고 심지어는 금융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 개 기관 중에 한 군데는 1금융권입니다. 여기에서 도입을 하시고 구축을 한 오픈스택 버전이 커머셜 버전이 아니라 일반적인 커뮤니티 버전입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권에서도 커뮤니티 버전의 오픈스택을 도입을 하시는 세상이 되었고 그만큼 오픈스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레드햇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머셜 밴드들도 있겠지만 커뮤니티 버전에 대한 어떤 인식도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저희 같은 네트워킹 가상화 밴더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시는 고객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시죠. 첫 번째는 제가 고객분들 만나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선순위별로 한번 매겨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어쨌든 비용이 중요하잖아요. 하드웨어도 많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1년 단위로 리뉴얼 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크고 이런 것들 비용에 관련된 이슈가 큽니다. 그리고 관리,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화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고 그리고 어쨌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프라이빗하게 운영을 하시든 퍼블릭하게 운영을 하시든 뭔가 민첩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컨티뉴이티나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설계를 하고 어떤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야지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냐라는 고민이 굉장히 크십니다. 마지막으로 벤더 종속성.
지금까지는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서버 가상화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내가 중요한 인프라에 뭔가 솔루션을 도입을 하려고 할 때는 좀 이름 있고 내가 좀 남들이 들어도 다 알만한 그런 벤더분들한테 먼저 의뢰를 하십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로 대비되는 이런 가상화된 환경들이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고객분들이 이런 벤더 종속성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네트워킹을 하는 회사니까 뭔가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뭐 클라우드를 꾸밀 때 뭐 플랫폼 어떤 거 쓰느냐, 오픈스택을 쓰느냐, VMware를 쓰느냐, 아니면 오픈스택을 쓸 때 커머셜을 쓸 거냐, 아니면 커뮤니티 버전 쓸 거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 인프라는 또 하드웨어 서버도 들어가야 되고 스토리지도 들어가고 네트워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오늘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트래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2021년 이거 시스코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2021년까지 데이터 센터 내에서 흐르는 트래픽의 그 양이 해마다 25%씩 증가를 하고 있고 2021년이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뭐 이렇게 증가를 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많은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 내에서 가상화, 네트워킹 가상화에 해당하는 SDN과 NFV가 처리를 하는 데이터 트래픽 양이 50%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낯선 기술이잖아요. 네트워크 가상화, SDN, NFV를 도입을 할 때 이게 안정적인 기술인지 그리고 적절한 솔루션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SDN과 NFV는 평범한 기술이 되었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기술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가상화를 하면 그리고 클라우드를 구축을 할 때 뭐 다른 것들 가상화만 잘하면 끝나느냐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저희가 뭐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를 할 때 고민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세 가지 예시를 드렸어요. 네트워크 서비스가 단절, 그리고 기존 레가시 네트워크와의 단절,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어떤 용어를 썼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단절은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보통 테넌트라고 이렇게 가상화된,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가상화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들은 가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클라우드 내에서 테넌트 단위로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영역 서비스가 되는 영역들을 다 쪼개 놨는데 네트워크 서비스를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L2, L3 스위치들 말고 뭐 방화비라든지 로드 밸런스라든지 보통 L4 이상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는 장비들을 보면 보안 장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상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테넌트로 쪼개져 있는 어떤 서비스 영역에 개별 하드웨어가 계속 늘어나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비용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건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관련된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레가시 네트워크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뭐 퍼블릭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없던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성하는 것 외에 보통은 엔터프라이즈들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할 때 기존 내가 이용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IT 영역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점차 클라우드로 넘겨갑니다. 이렇게 뭐 빅뱅 방식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엔터프라이즈나 금융기관들은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 레가시 인프라 서비스 영역들이 있고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 두 개 영역들이 완전히 단절돼서 따로 도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뭐 DB라든지 뭐 ERP라든지 SAP이라든지 서비스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백엔드가 됐든 프론트엔드가 됐든 계속 연관이 돼서 돌아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가상화된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클라우드 내에 있는 VM들이 기존 레가시들이랑 연결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잘 연결이 되느냐. 왜냐하면 VM들이니까 일단 클라우드를 벗어나는 순간 얘를 나트 처리를 한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퍼포먼스 문제라든지 병목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원하고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트북을 쓰고 있지만 이거를 VDI를 한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VDI 서비스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내가 아니라
그게 뭐 어디 외부에서 통신사가 서비스를 한다는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할 때 지속적인 IT 인프라는 내 사용자 입장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멀어지는 거리에 의해서 인프라의 어떤 퍼포먼스나 퀄리티가 뭐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엔터프라이즈 예를 들면 S 그룹사를 예를 들어 봅시다. 데이터 센터를 했을 때 기존에는 아마존 같은 어떤 뭐 글로벌 벤더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상화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싶어요. 데이터 센터에다가 IT 인프라를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에 있는 지사들한테 서비스를 다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연결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회선 비용들 그리고 국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스트 전용선 외에 해외 전용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은 좁지만 비용은 뭐 몇십 프로 높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계속 회선 대용만 늘려서 해야 될 거냐? 가상화를 해서 뭔가 비용도 줄이고 뭔가 서비스의 민첩성도 높이려고 했는데 실제로 회선 비용이 발목을 잡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외보다는 저렴하기는 하지만 국내 환경도 마찬가지로 전용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때는 해당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회선을 많이 써야 되는 어떤 금융권이라든지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특정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글로벌 밴드의 어떤 그런 장비들에서 내가 다이렉트로 뭔가 억세스를 하려고 하면 별도의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비용 또한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비용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건가? 라는 게 저희 아토리스치가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 타이틀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클라우드와 네트워크의 어떤 연결성을 고민을 해볼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는 품질은 네트워크 연결성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진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인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토리서치는 네트워크가 기반인 벤더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요구가 되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관련된 것들을 네트워크적으로 해결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 그리고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SDN, NFV 기술이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서비스와 레가시 세상에 어떻게 타이틀하게 단단하게 엮어낼 것인가 라는 게 고민이고 여기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저희만 용어일 수도 있지만 하이퍼 커넥티비티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연결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 하이퍼 커넥티비티 클라우드는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영역들을 해결하는 데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한번 첫 번째부터 네트워크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입니다. 기존의 테넌트 왼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테넌트별로 이렇게 쪼개놨어요. 기존에는 저기 아이폰이 있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다 하드웨어 장비들로 다 개별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벤더의 어떤 하드웨어 장비를 계속 도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상승 그리고 이것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간들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투입이 되는 인력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가상화해보자. 그래서 왼편 그림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리 장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클라우드 내에서 공용화 된 인프라를 만들어보자. NFV 기술을 통해서 NFV 플랫폼 내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로드 밸런스라든지 방화벽, IPS, IDS, QoS, VPN 같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NFV 플랫폼 형태의 공용 인프라를 만들고 테넌트 단위로 다 논리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렇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테넌트 단위로 쪼개져서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테넌트는 방화벽과 로드 밸런서 어떤 테넌트는 방화벽과 IPS, ID에서 보안에 특화된 어떤 테넌트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여러 가지 조합들을 가상화해서 논리적으로 조합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NFV입니다.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기존 레가시가 있고 클라우드로 넘어온 영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결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사실은 NFV 같은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예시를 들었던 그 나트 같은 것들을 해야 될 때 기존 장비가 아니라 NFV 위에 나트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VNF를 올리고 얘가 서비스가 하게 되고 그런데 또 나트를 얘가 가상화했는데 하드웨어 장비보다는 그러면 가상화된 인프라가 퍼포먼스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NFV에서 지원하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내가 한 개의 VM을 가지고 나트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트래픽 폭주가 일어날 때 자체적으로 용량 확장을 해서 폭주하는 트래픽들을 다 처리를 하고 트래픽이 잠잠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스케일 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할 수 있고, 가상화된 기능이 아니라 그런 클라우드 용역에 있는 SDN 컨트롤러가 또 SDN을 지원하는 스위치에다가 또 룰 기반의 명령을 내려서 가상화가 아니라 스위치에서 직접 나트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SDN과 NFV 기술을 적절히 혼용을 하거나 선택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미리 말씀을 다 드렸네요. 일단 자체적으로 VM을 돌려서 나트 처리를 하는데 얘가 성능이나 어떤 그런 여러 트래픽 폭주가 일어날 때는 빨갛게 표시가 됐던 대로 이렇게 세 개로 자기 용량을 늘려서 서비스를 하고 트래픽이 줄어들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하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세상과의 연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존에는 내가 뭔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할 때 가장 특히나 웬 구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할 때 두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 오셨어요. 레가시적으로. 첫 번째는 웬 옵티미제이션이나 웬 가속 같은 장비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정된 대역폭의 전용선을 대역폭 내로 계속 비용이 일어나니까 그러지 말고 뭔가 압축하거나 최적화할 수 있는 장비들을 도입을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장 쉬운 거죠. 돈 많이 들여서 해선 대역폭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정확하게 다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고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위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비싼 전용선 외에 저희가 쉽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집에서 내가 쓰고 있는 인터넷 전용선, 인터넷 해선 같은 것들 있잖아요. ADS나 XDS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용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용해선 말고. 그러면 이런 인터넷 전용선이랑 일반적인 전용해선이랑 같이 믹스해서 멀티 업링크라는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어떤 트래픽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목적지 IP 주소라든지, 그리고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해선이 있고, 퀄리티는 보장을 할 수가 없지만 그때그때 해선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조한 해선들을 섞었었을 때, 면밀하게 해선 속도를 척결을 했었을 때, 전용선은 트래픽이 꽉 차 있는데 여기에 계속 내가 고집스럽게 어떤 트래픽을 하면 이거는 풍력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저렴한 해선이더라도 대역이 지금 돌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게 사실 적절한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SD-WAN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기존의 고집스러운 방법으로 전용 해선에다가 전용 해선 대역폭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장비를 구성하는 내용이었었다면, 오른쪽은 저렴한 인터넷 해선을 같이 구성을 해서 어떤 트래픽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멀리 있는 사용자들한테는 비싼 전용선이 아니라 저렴한 인터넷 해선을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대용량의 트래픽이 흐르거나 뭔가 개런티를 해야 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예산을 믹스를 해서, 두 가지 예산을 믹스를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트래픽을 전송을 할 수 있는 기술이 SD-WAN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지금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게 네트워크에 관련된 벤더니까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기업에서 IT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트워크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실제 내용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넘어왔었을 때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되었던 퍼블릭 클라우드가 되었었던 이런 네트워크에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아톰이라는 이런 하이퍼 커넥티비티 클라우드를 지향하는 아톰이라는 솔루션은 뭐냐?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오픈 스택으로 대변이 되는 IaaS 오픈 플랫폼, 그리고 SDN과 NFV에 특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오픈 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저희 아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픈 스택을 기반으로 뭔가를 고민하는 이유는 SDN이나 NFV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개념 자체도 그렇습니다. 개방성과 다양성이거든요. 그런데 하이퍼바이저에 해당하는 가상화에 해당하는 어떤 플랫폼도 뭔가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해야지만이 우리랑 맞겠다는 생각이 생기고, 거기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오픈 스택을 이렇게 저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는 가운데 파란색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오늘 오픈 스택 서밋에 오셨으니까 파란색에 해당하는 오픈 스택에 해당하는 모든 그런 프로젝트나 모듈들이 있고,
포탈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은 어드민 포탈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네트워크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아톰 포탈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픈스택 플랫폼 내, 그 프로젝트 내에 보면은 네트워크 가상화를 해당하는 뉴트론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뉴트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니까 뭐 뉴트론이 정말 뭐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프로젝트냐, 정말 문제가 많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기술이긴 한데, 이거를 상용화된 형태 아니면 어떤 대규모 엔터프라이즈에서 뭔가 운용을 해야 될 때 반드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SDN과 NFV 기술들을 이용해서 대체를 한다라는 게 저희 아톰 리서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버전의 어떤 플랫폼 패키지를 전송을 할 때는, 딜리버를 할 때는 이런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저희 아톰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자체 스위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범용 X파일 서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레드햇에 관련된 분들이 좀 계시지만, 저희가 또 레드햇하고도 이렇게 기술적인 서티피케이션을 맺어서 고객분들 성향에 따라 반드시 또 커머셜 버전의 오픈스택을 도입을 하셔야 되는 고객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아톰 리서치가 전체 다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렉 단위의 스택입니다. 보통 클라우드를 구축을 할 때 처음부터 시노드를 뭐 몇백 대씩 막 이렇게 구성하는 고객들 거의 없습니다. 주로 학내망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같은 데들 보면 아주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개의 플랫 안에 오픈스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가상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복합을 해서 한 개의 서비스, 한 개의 플랫 단위로 디플로이먼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장이 될 때는 렉 단위로 해서 스케일러블 확장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이렇게 시계가 안 돌아가가지고. 안 계시죠? 10분? 네. 빨리 가야겠네요.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장표를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네. 일단 뭐 말씀드렸던 중복입니다. 오픈스택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아톰 리서치가 다 대체를 하고, 그리고 포탈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궁금하시면, 그러면 뉴트론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톰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SD 컨트롤러가 역할을 합니까? 이거 프로젝트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오픈스택에서 호라이즌이 뭐 VM을 생성을 하고 네트워킹을 연결을 할 때는 뉴트론 그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뉴트론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뉴트론을 호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나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에이전트나 ML2라는 플러그인을 써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에서는 당연히 내가 부르는 네트워킹은 뉴트론이 있는데, 실제로 부를 때 저희 아톰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SD 컨트롤러와 호출을 해서 그쪽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로 뉴트론을 하이제킹해서 저희 SD 컨트롤러가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은 나중에 자료가 발표가 되실 때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컨트롤러랑 저희 SD 컨트롤러가 오픈스택의 컨트롤러랑 저희 SD 컨트롤러가 ML2나 에이전트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시노드에 있는 OBS를 저희 SD 컨트롤러가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을 통해서 물리적인 스위치뿐만 아니라 오픈스택 내에 있는 가상화된 스위치인 OBS까지 다 핸들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구조는 위쪽에 보시는 스파인 립 구조, 요즘에 데이터 센터에서 구성하는 가장 표준 아키텍처입니다. 물리적인 구조로 스파인 립 구성 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시노드 내, 가상화된 서버 내에 있는 OBS 가상화 스위치까지 정확하게 핸들링해야, 다른 용어로 하면 오버레이와 언더레이를 정확하게 핸들링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SDN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실 때 고민을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V 플랫폼은 아까 뭐 NFV 쪽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는데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그 화면입니다. 캔버스에 아래쪽에 보시는 것들이 네모난 썸네일이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어떤 VNF라는 겁니다. 그게 방화벽이 되었던 로드 밸런스가 됐던 그런 것들인데, 얘를 마우스를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캔버스에 위치를 시키고 선만 연결을 하면 내가 구성을 하려고자 하는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장비를 여기다가 마운팅하고 장비들 사이에 케이블링 하는데 그 마우스를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몇 번만 하면 가상화된 인프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연결하는 게 서비스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NFV 플랫폼은 ETA
그 ETSI ISG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아키텍처 플랫폼이 있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 이 서비스 체인 기능을 제대로 지원을 해야지 제대로 된 NFV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보통 오픈스택도 그렇고 그 VMware의 뭐 NXS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보면 가상화된 인프라 내에서 L4라든지 특히나 방화벽 같은 것들 보면 VM 앞에다가 따로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VM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VM에다 툭툭툭 위치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범용 X86 서버에다가 저희 NFV 플랫폼을 올려서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가 존재를 하는 NFV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클러스터링 구성을 해서 굉장히 확장성이라든지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 SDN과 구성이 될 때 일반적인 네트워크 트래픽과 LPLC 트래픽과 SDN 컨트롤을 통해서 저기 스위치 쪽으로 바로 트래픽이 흐르고요. NFV 쪽으로 가야 되는 트래픽은 오픈플로우 룰을 통해서 저쪽으로 트래픽을 우회시킨 다음에 서비스를 타고 테넌트 단위로 쪼개져 있는 다른 어떤 렉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단위로 이렇게 트래픽이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는 말은 뭐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은 네트워크 연결성의 품질과 수준과 동일하다. 그래서 클라우드 할 때 그냥 가상화 플랫폼을 뭘 쓸지, 그다음에 서버는 어떤 거 써야 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서비스가 일어날 때 보면 네트워크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클라우드 SDN 구축을 할 때 가능하면 오픈스택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보자 라는 거고,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해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할 때 많은 밴드들이지만 VM웨어도 있고 레드햇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선택지로 저희 아톰 리서치에 아톰이라는 플랫폼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